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6일 정기토익 시험전 특강 RC를 책임질 나수진 강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5월 26일 토익을 대비해서요, 몇 문제 정도 준비해 봤는데요. 파트 5, 6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문제, 화면 보시면서 문제 같이 풀어보고요. 어떤 것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예상 문제 제가 뽑아봤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바로 화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일단 10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 보시니까 A, B, C, D 이렇게 보기가 비슷하게 나온 거 있죠? 자, 요거 같은 거는 여러분들 어휘 문제가 아니라 품사 문제이기 때문에 자리 문제, 즉이기 때문에 요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특히 10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매달마다 출제될 정도로 빈도수가 높았던 겁니다. 물론 이제 올해 들어와서 얘네들 빈도수가 약간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요 문제는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보니까 어떠한 방문자도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죠? 자동차를 주차할 수가 없는데 without parking permit 되겠습니다. 자, 허가증이 없이는요. 근데 그 허가증이 뭘까요? 라고 해서 permit을 꾸미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permit을 꾸미는 형태, 바로 형용사 혹은 분사 형태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자, 분사는 여러분들 현재 분사 ing, 그 다음에 과거 분사 pp, 형태를 일단 B번 아니면 C번으로 압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B번은 무슨 뜻이냐? 능동의 개념일 때 우리가 현재 분사를 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동의 개념일 때 pp 형태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차 허가증이 지가 사인하는 게 아니라 사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수동의 개념 뭐가 되겠다? C번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사인 같은 경우는 쉬운 단어지만 혹시나 어려운 단어일 경우에 내가 해석을 잘 못하겠다. 그럴 때 빨리 알아보는 방법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분사 ing가 일단 답이라면 뒤에 목적어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여기 목적어가 동반돼서 명사 형태가 나왔다. 사이닝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반면에 두 번째 뭐가 됐다? 수동태, pp 형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뒤에 보시면 전치사가 나온다던가 혹은 아무것도 안 나온다던가 혹은 부사 같은 게 나오면요. pp 형태가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니까 미추신 거 뒤에 뭐가 나왔다? in이라는 전치사가 나왔죠. 자, 전치사 앞에는 뭐가 된다? signed가 들어가니까 정답 몇 번?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해석 한번 해보시고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뒤에 나오는 어구를 보시면서 답을 찍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정답 몇 번이다? C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저 같으면 낼 수 있는 문제 요거 한번 내보죠. be allowed to 부정사. 이때 to가 무슨 to다? 그쵸. 전치사의 to가 아니라 to 부정사의 to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니까 주차 허가증이라고 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parking per, 그쵸. mit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parking 다음에 미주쳐놓고 문제가 출제됐었는데요. 하나는 permit이 나왔었고요. 하나는 permission이 나왔습니다. 자, 둘 다 허가증이라는 얘기인데요. 봐, permit과 permission의 차이가 뭘까? 그때 당시에 여기다가 permission을 적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자, 여기는 가 있다는 얘기는 가산명사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parking, 그죠. permit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어가 없다면 뭐가 답이다? parking, permission이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의 정답 몇 번? C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사다. 어떤 명사냐고 해서 명사를 수식하는 뭐다? 형용사 형태. 그 다음 ing나 pp라는 분사 형태 있죠. 요거 좀 잘 보시라 이런 얘기죠. 요게 여러분들요. 작년 같으면 매달 출제될 정도로 빈도수가 굉장히 높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잖아요. 그래서 1번의 정답 C번 되겠습니다. 자, 되었으면 우리 다음 문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3번은 여러분들 아마 쉽게 푸실 수가 있었을 건데요. 자, 늘 미주신과 앞뒤 관계를 보세요. A, B, C, D 보기를 보니까 비슷한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해석 문제가 아니라, 그쵸. 바로 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미주신과 앞뒤 관계만 보셔도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미주신 앞에 보니까 were라는 비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impose라는 PP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BPP라는 수동태는, 그쵸.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간질, 즉 뭐다? 이거를 띄워놨네요. 고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뭐다? 바로 부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 찾아보시면 정답 몇 번이다?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왕 부사가 나온 김에 부사를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자, 요즘에 잘 나오는 부사 문제 거의 두 가지로 압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주어 동사 어쩌고 저쩌고 나오시면서 무슨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문장이 완전하게 나오는데 굳이 여기 밑줄 쳐놓고 문제를 냅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뭐가 되겠다? 부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나오는 부사는 뭘 수식한다? 그렇죠. 여기에서 가까운 동사를 수식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사 어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동사와의 관계를 보시면서 궁합이 맞는 걸 찾아보시면 되겠죠. 요게 요즘에 잘 나오는 추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103번 문제처럼 요 문제가 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수동태라면 비동사 뒤에 pp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진행 형태라면 비동사 뒤에 ing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완료라면 여러분들 have 다음에 pp가 나오겠죠. 그 다음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 뒷자리는 무슨 자리다? 동사 원형 자리다. 투부정사 다음에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사이에다가 굳이 미주셔놓고 문제를 냅니다. 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부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103번 같은 문제도 뭐다? 여기 2번 같은 형태에서 pp라는 수동태 사이에다가 부사를 넣는 자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서 특히 1번은 어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완전한 문장 뒷자리 부사, 동사와의 궁합을 보시면서 부사를 답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리 문제로 쓰는 2번 같은 형태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몇 번? D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저 같으면 낼 수 있는 문제 전치사 at 들어갑니다. 물론 be surprised at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이거 보니까 price 가격이라고 나옵니다. 가격 앞에 전치사 뭘 쓴다? at을 쓴다는 얘기죠. 그렇게요. 그래서 103번의 정답 몇 번? D번 이렇게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으면 이제 105번 들어가 보죠. 자, 105번도 사실상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약간 쉬운 문제긴 한데 또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면 또 어려운 문제에 속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105번 보시니까 문장의 주어가 Mr. Robinson이 나오고요. 자, 동사가 has been preparing이 나옵니다. 자, 요게 이름이 뭐죠? 현재, 완료,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도 현재 완료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진행형이 첨가가 된 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수동. 자, 그런데 뒤를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last week라고 해서 과거 형태가 나왔습니다. 혹시 현재 완료랑 과거를 아우르는 거 뭐가 있죠? 그렇죠. since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몇 번 되겠다? since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왕 since가 나온 김에 since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ince라는 거는 우리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으세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다? 뭐뭐 때문에 라는 게 있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다고요? 뭐뭐 이래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래로가 될 때는 여러분들 혼자 쓰이지 않고요. have pp라는 현재 완료랑 잘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since가 때문에가 될 때는 품사가 뭐만 된다? 그죠? 접속사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래로가 될 때는 뭐가 된다?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치사가 나올 때는 뭐가 나온다? 과거가 나오기는 하는데 과거 시점 명사가 나옵니다. 과거 시점. 예를 들어서 어제면 어제, 뭐 since yesterday, 그 다음에 since last week, 뭐 since last year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접속사가 들어갈 때는 뭐가 들어가죠?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래로 현재 완료는 since가 들어왔을 때 과거 형태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last week란 명백한 과거 시점이 나왔으니까 그죠? 과거 시점 나타내는 바로 명사 앞에 전치사 들어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since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동사 보자마자 끝에 last week까지 한눈에 보이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105번의 정답 몇 번?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105번에서 여러분들요. 저 같으면 문제 낼 수 있는 게 어휘 문제가 하나 있으세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다가 뮤쳐놓고 문제 낼 겁니다. 혹시 give라는 단어를 모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다라는 거. 근데 이때 give가 어디에 걸리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자, 뭐가 되겠습니까? 이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준비를 해왔는데 뭐에 대해서요? 스피치에 대해서요. 어떤 스피치일까요? 해야 할 스피치죠. 줘야 할 스피치가 아니라 해야 할 스피치라고 해서 이때 give는 그렇죠. 스피치랑 궁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부정사가 뒤로 가서 스피치를 꾸몄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으세요. 자, 스피치 앞에다가 밑주셔놓고요. 여기 스피치를 하다, 연설을 하다라고 할 때 자, 뭘 쓰겠습니까? 동사, 예, give a speech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무슨 스피치가 되겠다고요? make a speech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스피치가 되겠다? deliver a speec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deliver란 동사가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연설하다라고 해서 give a speech, make a speech, deliver speech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to give가 뒤에서 수식하고 있지만 어쨌든 speech랑 궁합이 맞는 단계이기 때문에 give, make, deliver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단어를 외우실 때 그냥 give 따로, speech 따로 외우지 말고 give a speech 이렇게 해서 한 단어로 외우시게 되면 나중에 speaking, writing, 그 다음 나중에 문제 풀 때도 빨리빨리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그래서 105번의 정답 몇 번? 현재 완료, 과거 아우르는 since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105번의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자, 됐으면 이제 106번 들어가 보죠. 자, 106번은 문장을 좀 읽어본 학생은 그냥 입에 착 달라붙어서 답을 바로 찍을 겁니다. 자,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 자, 풀어보죠. 자, 여기는 it 가주어, 예, 그쵸. that 진짜 주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maze라는 동사는, 그쵸.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동사죠. 근데 여기는 it이라는 게 뭐예요? 가짜 주어고요. 진짜 주어는, 그쵸. that 이하가 진짜 주어입니다. 그래서 that 이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amazed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 amazing 들어간 정답 몇 번? B번 되겠고요. 자, 일단 B번이 답이 되시면 그 다음부터 결과는 외워주세요. It is amazing that. 대대한 사실이 놀랍다고 해서 it is amazing that. 이렇게 같이 외워두시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바로바로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is라는 비동사의 보호 자리로서 형용사가 들어가고 분사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때 it이 사람이냐 amazed 아니냐 amazing인데 이때 주어는 진짜 주어가 that으로 가버렸죠. 얘는 사람이 아니죠. 이 that절 그렇죠? 요게 주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서 뭐가 된다? amazing 아니면 it is amazing that 이렇게 해서 같이 외우시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6번의 정답 B번 처리되겠습니다. 자, 됐으면 이제 8번 들어가 보죠. 자, 8번은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더라는 한정사 뒤에 명사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자, 읽어보시면 all of the new employees. 자, 새로운 신입 직원들 모두가요. 자, 어디? 여기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회사에서 be required to 부정사가 나온대요. 뭐가 요청이 되어집니까?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요? 그 회사 내에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on the premises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정답 몇 번? D번 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 뒤에는 뭐다? 어디에서 장소란 개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번의 phase는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 remark는 뭔가 언급, 말하는 거가 되겠고 C번의 board, 이사회 형태라든지 뭐 판, 그쵸? 이런 거 되겠습니다. 그 여기는 어디? 장소의 개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 내에서 그쵸? 입어야 된다, 착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on the premises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108번의 정답은 D번이지만 저 같으면요. 어떤 문제 낸다? 전치사 문제를 한번 내볼 겁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들 장소라고 해서 in을 적는데 그게 아니라 on the premises. 그래서 요게 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108번의 정답 몇 번?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09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109번도 역시나 여러분들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휘가 사실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어휘에서 보면요. 그 문장 안에서 요거가 답이다라는 거를 힌트를 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지 요걸 빨리 답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09번은 뭐가 요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주어가 customer is가 되겠고요.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 묶어줍니까? 네, who에서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묶으셔야 되겠죠. 자, 고객들입니다. 어떤 고객들이죠? 뭐뭐를 원하는 고객들은요. 자, return. 자, 반납할 수가 있고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제품이죠. 언제요? within. 어죠? 3 days of purchase. 구매한 날짜 3일 이내에. 그리고 뭐가 됐습니까? 뭘 갖고 오면은? 예, 영수증을 갖고 오면은요. 자, 뭐가 됐습니까? 돌려준다는 얘기는, 하자가 있는 걸 돌려준다는 얘기는, 그렇죠. 우리가 상환하거나 변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거나 이런 얘기죠. 자, 정답은 뭐가 됐습니까? reimburse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reimburse가 뭐 변상, 보상, 뭐 상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reimburse나 reimbursement 같은 이런 명사, 동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문장에 보시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영수증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영수증요. 리셋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reimburse나 reimbursement가 답인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문장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런 것들 나오세요. accounting department라고 해서 accounting department 해서 회계부라고 해서 accounting department가 또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expense라고 해서 예, 경비 있죠? 예, 비용이나 경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business trip이라고 해서 출장 같은 거.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면 이때는 reimburse나 reimbursement가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출장을 갔습니다. 물론 출장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출장 가서 그 경비가 있겠죠. expense. 그럼 이걸 경비를 쓰면 여러분들 영수증을 받을 겁니다. 그럼 그 영수증을 갖고 accounting department, 회계부에 가서 요청을 하면 얼마 쓴 만큼 자기가 reimburse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여기는 B번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reset이라는 게 나왔네요. 물론 이제 여기는 accounting department가 안 나왔지만 주로 답이 되는 경우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reimbursement가 답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리고 A번 fulfill 같은 거 한번 볼게요. fulfill은 뭔가 이행하다라는 얘기인데 얘는 궁합이 맞는 게 요거랑 궁합이 맞으세요. obligation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출제된 단어가 obligation이 나왔었는데 그때 앞에 동사가 fulfill이 나왔습니다. 의무를 이행하는 거, 의무를 다하다라고 할 때 fulfill the obligation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obligation이 답인 경우에 바로 앞에 동사를 찔러보세요. 자, 그럴 경우에 fulfill과 궁합이 맞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B번 되겠고요. 자, C번의 collaborate는 협력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는 뭐다? 예, 자기가 반납해야 되는 거는 보상, 영수증을 받는 거는 보상이나 변상을 받기 위해서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reimburse라고 해서 B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요, 우리 토익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9번 정답 B번 됐고요. 자, 우리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0번의 학생들이 여러분들 제일 많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전치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치사는 딱히 우리나라 말에 딱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이걸 전치사 생각한다?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문장을 보시면서 전치사를 같이 묶어서 좀 이해를 해주시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니까 Mr. W라는 사람이 got a positive review, 아주 호평을 받았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요? 뭐뭐에 대해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뭐에 관하여라 그러면 보통 전치사, 그렇죠, about을 씁니다. 근데 여기 보기를 보니까 about이 없네요. 자, 그럼 뭐를 쓰죠? 자, 그래서 뭐뭐에 관한 평가라고 할 때 review 다음에 쓸 수 있는 전치사? 네, on이 되겠습니다. review on이 되겠죠? 자, 그러면 on을 쓰는 전치사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뭐뭐에 관한 토의, 논쟁이라고 할 때 discussion, 예, on 씁니다. 그 다음 뭐뭐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때 tax, on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에 예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가 workshop, on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여기처럼 review, on이라고 해서 이런 아이들을 뭘 쓴다? on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뭐에 관하여라고 할 때 on이란 전치사 쓰는 거 discussion, on, workshop, on, text, on, review, on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110번에서 저 같으면 낼 수 있는 문제, 요 문제 하면 됩니다. 직속 상관이라고 할 때 무슨 슈퍼바이저? immediate supervisor라고 해서 immediate 있죠? 요게 한번 예전에 어휘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바로 immediate supervisor, 직속 상관이라는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mmediate supervisor. 자, 110번의 정답 review on이라고 해서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보셨는데, 어떤 분들은 요거 아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저렇게 쉬운 문제를 하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쉬운 문제일수록 여러분들요, 많이 이제 성급하게 풀다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는 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나 같으면 요런 문제 한번 내보겠다.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다음번에 이제 시험 준비하실 때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시험은요, 우리가 오늘 보기에 나왔던 게 내일의 정답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는 것도 다시 확인하셔서요, 다음 시험 준비하실 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됐나요? 그래서 110번 같은 경우도 그냥 A번만 처리하지 말고 immediate supervisor 요것도 같이 한번 다뤄보시는 게 좋겠죠. 되셨나요? 110번의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자, 114번 가보죠. 여러분들 요것도 A, B, C, D가 다른 그쵸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미슈진 앞에 보니까 will이라는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이죠. 여러분들요 동사 어휘가 나온다. 동사는요 우리가 영어에서 타동사가 거의 토익에서 많이 나옵니다. 타동사는 뭐다? 목적어를 동반하기 때문에 목적어의 관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슈신 거 뒤에 인터뷰라고 해서 그죠 명사 목적어 나오죠. 그럼 인터뷰와 관계를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 디렉터가 인터뷰에 뭐하다? 인터뷰를 protest, 저항하느냐, 인터뷰를 하느냐, 보존하느냐, 이런 등등등이 있겠죠. 자, 뭐가 됐습니까? 인터뷰를 하다, 시행하다라고 할 때 conduct 인터뷰가 되겠죠. 자, 정답 몇 번이 되겠다?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여러분들 conduct랑 잘 쓰이는 거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보죠. conduct the survey. 요게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하다라고 할 때 conduct the survey. 자, 그 다음 여기처럼 뭐가 나온다고요? conduct the interview라고 해서 인터뷰를 시행하다. conduct란 동사를 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research 같은 거 있죠? 조사하다라고 할 때도 research도 conduct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conduct랑 구어이 맞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onduct랑 같은 말을 좀 적어보자면 이런 거 있죠. carry out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conduct랑 같은 의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파트 7 독해에서 conduct랑 가장 가까운 의미는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올 수가 있으니까 conduct, 그렇죠. carry out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114번의 정답 conduct the interview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9번 가보도록 하죠. 자, 119번도 여러분들요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제 한국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많이 틀리는데요. 자, 미슈가 배우니까 비동사가 나와 있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ABCD가 어휘 문제니까 해석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갤러리가요. 자, hold 뭐가 되겠습니까? 개최하는 거죠. exhibition 뭐가 되겠습니까? 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자, 뭐를요? 4명의 그쵸
여기 저기 화가들을 선보이는 그런 전시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됐습니까? 이러한 유명한, 그 다음에 혁신적인 화가, 그 다음에 이제 원래에서는 유명한이라고 해서 famous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famous, 유명한 어떤 화가들의 어떤 작품을 선보인다. 그러니까 그 갤러리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be proud to 부정사라든가, 그죠? be honored 들어가는 몇 번 되겠다? 정답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나왔던 문제가 be proud to 부정사 형태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 be fortunate 이라고 해서 굉장히 운이 좋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be honored to 부정사라든가, be proud to 부정사, be fortunate to 부정사 이런 것들이 뭔가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영광스럽다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그래서 119번의 정답 A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번과 D번은 절대로 하지 마셔야죠. 의미를 배제하고도 suitable 같은 경우는 전치사를 뭘 쓴다? for를 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D번처럼 reliant 같은 경우는 뭘 쓴다? be reliant. 그렇죠. 전치사 on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미 자체도 영광스럽다라고 해서 be honored to 부정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C번과 D번은 for라든가 on이란 전치사를 동반하기 때문에 또 답이 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119번의 정답 be honored to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120번 가보죠. 120번은 여러분들요 의외로 학생들이 B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consider란 동사는요 to 부정사를 지니지 않고 뭐다? 동명사를 지니죠. consider ing라고 해서 뭐죠? 동명사를 지닌 형태이기 때문에 정답 몇 번? C번 나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학생들 물어봅니다. 선생님 ing가 나오면 D번도 답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얘는 무슨 형태가 되겠습니까? BPP라는 수동 형태가 되죠. ing 들어간 건 참 좋아요. 근데 수동 형태들이 어떻게 building이라고 해서 목적어가 동반됩니까? 그래서 여기는 ing가 들어간 거 맞지만 그죠? 수동의 의미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답 몇 번? C번 되겠다. B번 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자, 그런 동사가 어떻게 있을까요? consider, 그죠? ing. 이런 거는 이제 목소리를 좀 낮춰서요. consider, ing. 그 다음 뭐? suggest, ing. 그 다음 뭐요? finish, ing. 그 다음 뭐? recommend, ing.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바로 동명사를 취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잖아요? 특히 이제 consider 다음에 to 쓰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20번의 정답은요. C번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2번 들어가 보죠. 122번도 그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세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어디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문장의 주어는 뭐다? conference가 되겠죠. 자, 그럼 필요 없는 걸 한번 묶어보죠.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 묶어준다? 그렇죠. which에서 어디까지? agriculture까지 묶어줍니다. 자, 그럼 여기는 비동사의 바로 보호자리나 비동사 PP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무슨 관계를 본다? 그렇죠. 주어랑의 관계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동사 문제를 물어봅니다. 자, 동사 문제는 거의 다 타동사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타동사는 뭐라고요? 그렇죠. 목적어의 관계를 보시면서 동사 어휘를 찾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를요. 제가 수동태로 한번 고쳐볼게요. 수동태를 고친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be, pp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능동 형태에서의 동사는 무슨 관계를 본다? 목적어의 관계를 봅니다. 하지만 수동태일 때는 뭐가 되죠? 목적 앞으로 나갔으니까 즉 뭐다? 이 앞에 나온 주어는 뭐다? BPP라는 요 동사와의 관계를 보셔야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는 BPP라는 동사를 물어보는 거니까 뭐다? 주어랑의 관계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의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단체가 나오죠? 이 단체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A번 뭐 직면됩니까? 아니면 direct 혹은 direct가 되겠죠? 뭔가 지시하거나 지휘되거나 총괄되거나. 그 다음 release는 여러분들 출시하는 거죠. 그 다음 dispose는 처리하는 경우고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됐습니까? 회의가 이런 단체에 의해서 그렇죠. 지휘되고 총괄되고 그런 거가 되겠죠. 그게 정답 뭐가 된다? direct 혹은 뭐 directed가 들어가는 정답 B번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일 때 내가 빨리 그냥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니까 몇 번이다 하지 마시고요. 아, 요거는 지금 이 관계를 봐야 되겠구나. 혹은 무슨 관계를 봐야 되겠구나. 그거를 빨리 캐치하셔야지 우리가 답의 정확도를 좀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120번의 정답은 컨퍼런스의 관계를 보시면서 direct 혹은 directed가 들어가는 정답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5번 들어갑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뭔가 좀 많죠, ABCD가. 그래서 미리 겁을 먹는 학생이 있는데 겁먹을 필요 없어요. 자, 미주신 거 뒤에 보니까 Mr. Foster라고 해서 사람, 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자리죠. 자, 명사 앞자리니까 뭐가 됐습니까? 그렇죠. 전치사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럼 절대로 답이 안 되는 거 뭐가 된다? C번 같은 건 절대로 답이 안 되죠. The fact that
이때 that은 동격의 tha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뭐라는 사실이라고 해서 the fact that이죠. 이때 that이하는요, 주어 동사 형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C번은 일단 탈락되겠습니다. 그 다음 with respect to가 나오죠. 이때 to는 무슨 to다? 그쵸, 전치사의 to가 되겠습니다. 뭐뭐에 관하여라는 의미로 써요. with respect to는 여러분들 요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oncerning. 그쵸? 그 다음 뭐뭐에 관하여 regarding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뭐뭐에 관하여니까 concerning, regarding, with respect to 다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의외로 concerning과 regarding을 전치사로 모르는 학생들 굉장히 많으세요. 자, 지금부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concerning, regarding, 뭐뭐에 관하여라는 전치사고요. 작년에 또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with respect to 뭐뭐에 관하여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in addition to가 되겠죠. 이때 to가 무슨 to다? 전치사의 to가 되겠습니다. 뭐뭐 이외에도 게다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하반기에 출제가 됐는데요. in addition to 말고 나왔던 게 뭐냐면 요게 나왔었죠. 이때 이제 학생들이 요 문제 나오시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on top of가 뭐뭐 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무슨 뭐뭐 위란 얘기도 있지만 이거야. 이거 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이거 말고 그 이외에도 게다가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in addition to랑 같은 말이 뭐다? on top of가 한번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on top of는 학생들이 거의 다 못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위라고 생각하는 데 아니라 뭐뭐 위에, 즉 이것 이외에도 게다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C번은 답이 안 되고 as stated. 사실 여기까지 하면 분사구문입니다. 언급한 대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뭐 누구에 의해서 언급한 대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해석해 보시면 이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에 관하여일까? 사람 이외에도일까? 이 사람이 언급한 대로일까? 자, 뭐가 됐습니까? 실질적인 수익이라든가 손실은 정확하게 반영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뭐가 됐습니까? 이 사람에 따르면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이 언급한 대로 따르면.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정답 몇 번 되겠다?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거랑 의미가 약간 틀리기는 한데 아까 제가 해석할 때 이 사람에 따르면 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시험 문제의 정답은 according to가 한번 나온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에 따르면 보통 according to report라고 해서 어떤 리포트나 그다음 어떤 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사람에 따르면 이라고 해서 according to 누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as stated, 언급한 대로, 뭐 누구에 의해서. 지금 뒤에 by로 끝났기 때문에, 전치사로 끝났기 때문에, 그죠? 정답 몇 번이다? 해석해봐도 D, 그 다음에 품사 자리로 보셔도 D번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혹시나 A번, B번 뜻을 모르셨다면 지금 암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치사 접속사는 매달 출제가 되는데요. 학생들이 전치사 접속사를 외우라고 해도 잘 안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얘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품사를 여러분들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그래서 125번의 정답은 D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6번 들어가 보죠. 역시나 A, B, C, D가 동사 문제인데요. 사실 요거는 해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재빨리 캐치해야 될 게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동사자인데 여러분들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요, you 다음에 to send라고 해서 to 부정사가 눈에 확 띕니다. 자, 몇 형식 동사를 찾느냐? 5형식 동사로서요.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가지는 걸 찾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다 되는 것 같죠? 하지만 뭐가 됐다?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나누는 아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요? enable이 되겠죠. 자, enable 같은 거 말고 또 어떤 동사들이 목적어 다음에 to를 가지냐? allow라든가요. 그 다음 뭐가 있다? require라든가요. 그 다음에 이제 permit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discourage가 나오는데 encourage 같은 거 있습니다. encourage 같은 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요.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아까 제일 첫 번째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거 뭐가 되죠? be allowed 뭐가 되겠다? to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혹은 be required 바로 to 부정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수동태 문제가 나왔다. 그럼 아주 빈번하게 출제가 된 문제죠. 이때 to가 무슨 to라고요? 그쵸? to 부정사의 to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6번은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you 다음에 to send가 눈에 확 꽂히셔야 되겠죠. 되잖아요. 그래서 to 부정사를 목적격보로 취하는 5형식 enable 목적어 to죠. 자, my record가 너한테 뭐다? 이렇게 보내게끔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같으면 낼 수 있는 문제 여기 컴마 나오시면서 confirm, view 이렇게 나오죠. 엄밀히 말하려면 to send, to view, to confirm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to를 보통 생략하고요. 그냥 view, confirm 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미쳐놓고 문제 나오면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동사 to confirm을 찾든지 아니면 to 부정사가 없으면 그냥 confirm을 찾든지요. 그렇게 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죠.
되잖아요. 그래서 126번의 정답은 오형식 동사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못 외우신 분들은 좀 암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잖아요. 그래서 126번의 정답 D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7번이죠. 일단 여러분들 ABCD 보기 이런 것만 나오면 겁부터 집어먹는 학생이세요. 사실 차근차근 하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니까 미스 고메즈라는 사람이 참석합니다. 여기요. 훈련 과정에 어딥니까? 이 새로운 직책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그 직책이 뭡니까? 라고 해서 직책을 수식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즉 바로 형용사 역할하는 관계대명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미추신거 앞에 뭐가 있다고요? 자, 이렇게 컴마가 나와 있습니다. 컴마가 나오면 제일 먼저 지우셔야 될 게 있으세요. 바로 대시 되겠습니다. 컴마 다음에는요, 대를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는 일단 탈락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니죠. 뒤에 뭐 주격, 소유격, 목적 일단 보기 전에 포지션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후계를 씁니까? B번도 안 되겠죠. 그럼 C번 아니면 D번 되겠습니다. 이때 in과 o는 어디 걸린 거다? 이 포지션이죠. 그 포지션이란 직책이라는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n이라는 전치사를 써야 되지 o를 쓰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되겠다?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미추신 걸 뒤를 보니까 he will be in charge of라고 해서 이 사람이 담당할 겁니다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는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in이 나와 있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그렇죠. 하나의 관계부사로. 그러니까 혹시 지금 용어를 모르는 학생들은 그냥 놔두세요. 관계부사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부사는 뒤에 무슨 문장이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오세요. 그래서 여기는 which만 나오면 여러분들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in which이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하나의 관계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미추신 거 뒤에가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부사든지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찾아보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A번, B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됐고요. C번, D번인데 전치사의 문제가 되겠죠. 그 여기는 포지션의 관계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in the position, in의 관계가 돼서 정답 C번 되겠습니다.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in which를 갖다가 하나의 관계부사로 고친다면 여기 하나의 장소로 보시면 되니까요. where라는 걸로 고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되잖아요. 그래서 127번의 정답 C번 되겠고요. 여기서 건질 거는 컴마 다음에 됐을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토익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관계대명사 문제는요.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잘 안 나옵니다. 빈번하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주로 나오면 who라는 주격 관계대명사 있죠. 그게 이제 주로 많이 나오니까 학생들도 많이 맞추세요. 그래서 그것 이외에는 약간 이런 것처럼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만 그렇게 빈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뭐 매달마다 출제된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한 2, 3개월에 한 번, 3, 4개월에 한 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되잖아요. 그래서 127번의 정답 C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9번 들어갑니다. 요것도 이제 학생들 많이 틀리는 부분. 근데 사실 알면 그냥 1초 만에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요, 요거 되겠죠. have랑 to를 보셔야 됩니다. have yet to, be yet to라고 해서 아직 뭐 하지 못하고 있다. have yet to, be yet to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볍게 몇 번 되겠다?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예전에 한번 이런 문제가 출제했어요. 작년에요. still과 yet에 요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not이 이렇게 있는데요. not을 중심으로 해서요. 여기 들어가는 게 still이겠습니까? yet이겠습니까? 자, 일단 먼저 밑에 거부터 볼까요? not yet이 맞습니까? not still이 맞습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not yet. 요게 좀 익숙하죠? 그래서 not을 중심해서 뒤에 yet이 되겠고요. 여기는 뭐가 된다? still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not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가 still, yet 나오는 문제가 작년에 또 출제가 됐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요거까지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have yet to, 아직 뭐 하지 못하고 있다. 129번의 정답은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135번 들어갑니다. 자, 요것도 보시니까 여러분들 A, B, C, D가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뭐가 나오죠? B, PP가 나오세요. 자, B, PP라는 수동태는 제가 무슨 관계를 보라 그랬죠? 그쵸. 주어랑의 관계를 보셔야 되겠죠. 자, 앞에 보니까 주어가 뭐가 됐습니까? The matter라고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에 있는 미팅에서 그렇죠. 논의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문제랑 관련된 거, 문제를 논의하다 혹은 다룰 거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 동사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address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address가 어떤 문제를 다루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루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랑 잘 쓰이는 건 뭐냐면요. 여기처럼 matter도 들어가지만 뭐 예를 들어서 complaint 같은 거 있죠. 불평불만을 다루다라고 할 때 complaints 같은 거. 그 다음 요구사항을 다루다라고 할 때 request 같은 거 있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우려, concerns 같은 거 있습니다. 등등등. 요런 것들과 잘 어울리는 게 뭐가 된다? address가 되겠죠.
다시 한번요. address는 뭐뭐를 다루다의 개념으로 써요. complaint, request, 그 다음에 concerns 뭐 이런 것들요. 그래서 뭐뭐를 다루다. 요것도 역시나 궁합 문제고요. 제일 빨리 보셔야 되는 거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the matter랑 궁합이 맞는 거 찾아보시면 되겠죠. 되나요? 그래서 135번의 정답은 B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37번 들어가 보죠. 137번도 사실은 저번 달에 약간 유사하게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세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니까 even though most customer, 자, 대부분의 고객들이, 자, find 보시니까 혹시 여러분들 뭐가 보이세요? 그죠? find는 오형식 동사로 써요.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를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 모델이요, 사용하기 쉽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보시니까 뭐가 됐습니까? need가 되겠죠. 그럼 필요 없는 건 여기에서 여기까지 묶으셔야 돼요. 자, 뭐가 됐습니까? be familiar with, 즉 familiar with입니다. 여기 스마트폰에 대해서 익숙한데 여기 less가 들어가죠. 부정의 의미죠. 덜 익숙한 삐리는요, need to refer to the, 예, 그렇죠. 사용 전에 가이드를 참조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됐습니까? 스마트폰이 이 모델 같은 경우가 이용하기가 쉽지만 특히 뭐다? 이 스마트폰에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죠? 그렇죠.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 가이드를 참조하라는 얘기죠. 뭐뭐하는 사람들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대명사죠. 사람들을 받는 대명사. 그렇죠. 그게 뭐가 될까요? those가 되겠다는 얘기죠. 이때 those는 그것들이 아니라 뭐다? people이라는 사람들을 받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A번 같은 경우 관계대명사는 앞에 사람 선행사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these라는 거는 뭘 가리키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되겠다? those, 뭐뭐하는 사람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는 less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familiar, 덜 익숙한이라고 해서 less familiar with가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those가 사람들의 뜻을 나타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38번은 부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여러분들 그 보기에 이라고 첨가해 주셔가지고요, responsibly를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responsibly. 자, 여기 D까지 보기가 있는데 E 해서 responsibly까지 한번 제가 첨가를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답이 혹시 달라질 수가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자, 여기 보시니까 screenwriter, 에마 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비동사랑 PP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의무를 당할까요? obligate랑 여러분들요, 궁합이 맞는 부사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떤 의무일까? 예, 밀집되게 의무를 가지냐? 그죠? 부수적으로. 우연히 혹시 의무를 가지냐? contractually, 계약상으로 의무를 가지냐? politely, 공손하게 의무를 가지냐? 그럼 약간 느낌이 나오시죠? 어떻게? 그렇죠. 계약상으로 의무를 져야 된다. C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2번에 제가 보기를 1을 넣어서요, responsibly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C번과 2번 중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자, 해서 보시니까 책임지고, 그쵸, 의무를 다한다 해서 2번도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때문에 C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여기 보시니까 by the end of the year라고 해서 딱 이 시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일 끝내도 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끝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때 끝내야 된다라고 해서 어때? 계약적으로 그렇게 의무를 지어놨기 때문에 contractually가 되겠죠. 그때 많은 학생들이 responsible을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뒤에를 보시면서 어떻게 됐다? contractually라고 하셔야 되겠죠.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볼 단어 installmen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tallment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installation이랑 많이 헷갈리는데요. installation은 설치란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installment는 뭐라고요? 할부. 우리가 은행에서 말하는 할부를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 책이면은 뭐 몇 회권, 판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갖다가 install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 왕이라는 극작가가 요 로스 어드벤처라는 뭐죠? 그 판, 권에 대해서, 최신판에 대해서 마무리 줘야 된다. 어떻게? by the end of the year, 올해 말까지라고 해서 이렇게 시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의무상으로 들어가는 정답 C번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요, 40번 문제, 파트 5에서 마지막 4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35번이나 130번 이후에 140번까지는 거의 다 어휘 문제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요, 어떤 학생들 여기 거의 초토화가 됩니다. 거의 135에서 140번까지는 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요, 요즘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듣도 보도 못한 문제, 어휘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분들 5월달 보실 때도 그렇게 긴장을 안 하셔도 되지만 혹시나 또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140번 같은 문제도 단어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40번 보니까 여기는 on이라는 한정사 뒷자리 명사 자리인데요. 또 여기는 또 무슨 관계를 봐야 되냐? 그렇죠. adopt라는 동사와의 관계를 봅니다. adopt가 채택하는 거죠. 그럼 어떤 걸 채택할까요? 어떤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채택하겠죠. 자, 그런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 단어 initiative라고 해서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채택했습니다. 뭐요? 계획을요. 어떠할 수 있는 거요? 이런 효과적인 애드버타이징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adopt라는 채택하다 의미랑 어울리는 단어 initiative 들어가는 정답 A번 되겠고요. 혹시나 모르셨다면 지금부터 암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140번까지 여러분들요 파트 5 문제를 풀어보셨고요. 제가 어휘 문제를 좀 많이 다뤄드렸습니다. 특히 어휘 문제는 여러분들요 그냥 1대1로 외우지 마시고 궁합 이렇게 따지셔서 암기를 하시는 게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빨리빨리 체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파트 6 한 2지문 정도만 풀고 자,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4번에서 14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번 이렇게 파트 6 문제는요. 뮤신과 앞뒤 관계만 보셔도 풀 수 있는 문제 혹은 때에 따라서 앞문장, 뒷문장을 읽어보셔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belief라고 해서 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belief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drinking coffee 그 다음에 wakes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나오죠. 접속사가 나와야 되고요. 뒤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요거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A번, C번 이런 거 같은 걸 하지 마셔야 되겠죠. 왜? 관계대명사.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죠?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완전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A번과 C번 안 됩니다. 선생님, B번도 그럼 답이 되지 않습니까? B는요, 관계대명사도 있지만 그렇죠. it 대시라고 해서 그렇게 쓸 땐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아니잖아요. 그래서 B는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는 안 되는 이유는 앞에 선행사가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B번 되겠습니다. 흔하게 이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즉 뭐다? 대대하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믿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it is believed that 이라고 해서 그렇게 함께 외우시면 좀 좋겠다 이런 얘기죠. 되나요? 그래서 정답 B번 되겠다 이런 얘기. 자, 그럼 이제 145번은 어휘 문제가 됩니다. 요거는 요 앞뒤 관계 혹은 그 앞문장 뒷문장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가 됐습니까? 최근의 연구 결과가 cast out이죠. 의심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 삐리에 대해서요. 자, 지금 보니까 뭡니까? 흔하게 우리가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건 딱 굳혀진 게 아니라 그렇게 가정해보고 그냥 그렇게 상상해보는 거죠. 자, 그런 거 뭐 됐습니까? 이러한 그냥 믿음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던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가 된다? assumption. 이런 가정에 우리가 의문을 던져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146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이것도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닌데 그냥 겁먹습니다.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 품사가. 그럼 재빨리 여기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were라는 비동사가 있습니다. 자, 비동사의 보호자리는 뭐다? 그렇죠.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형용사를 모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alert라고 해서 뭐 기민한이라든가 뭐 경고하는 그런 의미로서 alert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비동사의 관계를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 일반 동사가 나왔다면요. 뭐가 됐습니까? 일반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비동사 뒷자리니까 보호로서 형용사가 들어야 되니까 형용사. A번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146번의 정답을 A를 못한 학생은 alert가 형용사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146번의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자, 되었으면 이제 두 번째 지문 가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지문은 여러분들 ABCD 보기를 보니까 그렇죠. 시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보통 5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그 문장 안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어떤 시간 어구가 나타나세요. 근데 5 말고 6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문장 안이 아니라 문장 말고 그 느낌에서 그러니까 문맥상에서 혹은 앞문장이나 혹은 거기 이제 그 이메일 같으면 거기 날짜를 통해서 우리가 시제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손쉽게 나오는 경우죠. 왜냐? 여기 동사 자리인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since가 나오시죠? 그 다음에 was found이라고 해서 과거 동사가 나옵니다. 바로 since. 무슨 시제? 현재 완료랑 잘 쓰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되겠다? 바로 C번 되겠다. 이렇게 간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요 since도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잘 안 보이는 학생도 있으세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되겠죠. 자, 150번의 정답은요. C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1번 들어가 보죠. 151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게 has led to real benefits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혜택이 뭘까요?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뭡니까? 세계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 있고요. 지금 얘기를 뭐 합니까? 뭐 어쩌고요, 저쩌고요, and로 묶으셔서 나열을 하고 있죠. 그럼 benefit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예를 드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된다? such as가 들어가는 정답 몇 번?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prior to도 좀 알아두세요. prior to는 뭐뭐 전이라고 해서 그렇죠. 품사가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before의 개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요. 이런 베너핏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설명해 주는 거 such as가 들어간 정답 C번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52번 가보죠. 자, 152번은 여러분들요, personality라고 해서 어떤 성격을 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문장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혹은 여기 보시니까요, 해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뭐요? 회사 내에서요, 이 사람의 무슨 personality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얘기죠. 뭐요? 모든 그 회사 동료들이라든가, 그 다음 항상 이 사람이 즐거움을 준다는 얘기죠. 지금 뒷문장을 보시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긍정적인 어떤 의미의 단어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1의 리모트는 뭐냐면 리모트 컨트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뭡니까? 멀어진 거죠? 약간 동떨어진 거죠? 자, 뭐냐면 이렇게 가깝지 못하고 동떨어져서 그렇죠. 쌀쌀맞은 요게 바로 리모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unusual은 그렇죠. 이상한 이런 얘기고요. B번의 dry는 건조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cheery는 뭡니까? 우리가 cheer up 이라고 해서 cheer 쓰죠? 쾌활한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popular하다, pleasure하다라고 해서 뭐가 되죠?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personality는 바로 cheer가 들어가는 몇 번 되겠다?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 약간 느낌으로 약간 어두운 느낌, 밝은 느낌, 긍정의 느낌, 부정의 느낌 약간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52번의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 6까지 다 풀어보셨고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어휘 문제, 우리가 굉장히 관건이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어휘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데 어휘 문제를 어떻게 한다? 1대1로 외우지 마시고 문장 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궁합 문제로 같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거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또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 있으면 다 복습해 보시고요. 우리 5월 26일 날 우리 다 고득점 많으셔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좀 그렇죠? 나중에 뭐 취업하실 분 취업하시고요. 어쨌든 5월 26일 날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셔서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